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주제는 금강경과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이 명제는 2013년 현대 불교에 발표되었던 내용인데 한번 그 정리를 다시 해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전체 그 진행 과정을 얘기 드리면은 금강경이 문화예술과의 관계에서 이 시대에 중요한 어떤 시준을 줄 것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 금강경의 밝은 어떤 기운을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예술에 어떻게 조명해 볼 것인가, 또 그 방향과 명계는 어떤 것인가,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. 우선 그 개관을 말씀드리면은 금강경에 대한 것은 이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금강경은 맨 그 방등, 그 다음에 반야, 법화, 열반의 그 부처님 말씀하신 경 중에서 중간에 정오에 해당되는 그런 밝은 경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원래 이 금강경의 밝기가 부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살림살이가 다 이렇게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금강경의 이 반야바라밀은 그냥 금강반야바라밀 이 속에 벌써 중생의 모든 어두운 기운이 그 해탈되는 그런 그 기운이 있고, 이걸 아침 저녁으로 독송을 하면서 정진을 하는 그 밝은 지혜는 대단히 중생에게 큰 그 광명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이제 문화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오늘날 시대를 계법 시대, 계법 시대는 투쟁 경고 시대라고 이렇게 500년씩 나누어서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, 이 투쟁 경고 시대에서 금강경이 오늘날 이 발달되어 가는 문화에 어떤 빛을 비추어 줄 것인가, 여기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까 합니다. 여기에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정진의 방법을,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고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하는 수보리존자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, 그 중에 금강경 하면은 불교의 삼법인인 재행무상, 재법무와 열반적정, 이 삼법인이 거의 다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, 금강경의 이 재법무화에 이제 제일 항복기심의 그 요건이 큰 작용을 합니다. 항복기심이라고 한 거는 좀 강력한 표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, 중생의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멸도, 항복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세존의 말씀이신데, 그 항복기심에 보면은 구류 중생이 거기 전개됩니다. 태란섭화, 이건 우리가 보통 생명계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고, 또 인간은 그 중에 태생에 해당이 되죠. 난생은 또 조류라든가 의류라든가 수많은 그런 생명들이 있고,
습생, 화생, 뭐 이렇게 곤충류라든가 화에서 나는 그런 생물.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구류중생 테란수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유생무색, 유상무상, 비유상, 비무상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. 그걸 바깥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형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, 생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, 생각이 있다가도 또 없다가도 이렇게 동시에 전개되는 것,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구류 중생이 다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이거를 멸도해서 네 자신이 밝아지면은 바깥 현상계도 멸도가 될 것이다. 백순옥 박사님의 말씀이 그런 요지이신데 이 멸도가 바로 그대로 열반에 이르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법인 중에 재행무상, 재범 무아가 돼서 그 다음에 열반 적정. 이제 열반이 벌써 결론부에 다 도달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이것이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이 문화에다 지금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이라든가 몇 가지를 예정을 들겠습니다만은 그 문화가 지향하는 바 오늘날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이게 하나의 핵심이 될 텐데 문화라고 하는 거를 이 주첸저가 이제 그 문화 철학에서 운영 과정을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. 종교, 철학, 과학, 예술 이 네 가지인데 이건 서로 상보적으로 종교적 철학, 종교적 과학, 종교적 예술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또 예술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예술적 종교, 예술적 철학, 예술적 과학 이렇게도 서로 상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그 광범위한 범주에서 본다면은 오늘날은 이 과학이 많이 발전이 돼서 여러 가지 그 지능의 생각하는 방법도 달라졌고 또 여러 가지 기구가 사고하는 방법을 변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에 관료하고 있는 부처님의 정신은 그게 변할 수가 없죠. 그게 바로 안욕따라 선맥 삼보리 심의 그 보는 마음이 되겠는데 그 보는 마음을 깨치기 위해서 어떻게 머무르고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? 그런 수보리 존자의 질문이었죠. 근데 그 보는 마음이라고 한 거는 이미 모든 중생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얻을 수 있거나 그 후험적으로 깨치는 것이 아니다. 자기 마음을 다 부처님께 바쳐서 정화가 되면은 그대로 멸도가 되는 것이니까 그 자리에는 이제 부처님의 밝은 그 광명이 임할 수 있을 것이다. 그게 바로 제법 무아가 돼서 열반 적정에 이르는 그 과정이 되겠는데 이 문화의 그 오늘날 범주가 물론 뭐 문화가 발달되어 오는 그런 그 과정으로 봐서도 이성의 시대가 있었고 또 과학이 발달되니까 지성의 시대라고도 불렀고 오늘날은 뭐 이게 예술 이런 감성의 발달로 인해서 감성지의 시대 뭐 이렇게도 부르고 그러나 점점 이제는 과학과 종교 또 예술과 과학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일합을 이루어서 그렇게 원융하게 문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원화된 그런 시점을 점점 지나고 있지 않는가. 이게 통섭의 시대라고 부르죠.
뭐 이게 지금 이성의 시대, 지성의 시대, 감성의 시대를 다 통섭하는 그런 시대로 오고 있지 않나. 자, 여기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다루어야 될 것은 뭐 여기는 이제 강론으로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. 기원정사와 문화, 뭐 아까 구류중생의 항복기심, 그 다음에 오늘날 뭐 복지문화라고 하는데 보시와 이 복지문화, 또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예술문화와는 어떤 연관을 맺을 수 있는가, 뭐 이런 문제. 또 무유정법과 문화. 하나 핵심은 무위법의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. 사실은 문화를 이루고 있는 인류의 이 방향은 유위법 속에 있는 거죠. 이게 아무리 발달된 문화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유위세계인데 점점 이것이 이제 무위세계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인위적으로 뭘 하지 않아도 이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상위층에 둡니다. 그러니까 센서가 발달돼서 인간의 벌써 이 감성을 읽고 있는 거죠. 읽고 있는 것 자체는 무위입니다. 벌써 유위로 어떻게 이게 행동을 할 때의 그 한계 속에 있는 그 범주를 벌써 뛰어넘어 가려고 하고 있죠. 이런 점에서는 이 문화가 많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지 않나.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안욕다라 삼맥삼보리가 최상의 문화를 이루는 근간이 될 것이다, 본원이 될 것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무상, 정등, 정각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은 무상은 뭐 더 이상 이러한 그 본원의 실체를, 더 밝은 실체를 볼 수가 없다고 해서 무상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삼맥인데, 맥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, 평등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시대 정신이 오늘날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거기에 적응이 돼야 된다 이거죠. 뭐 어디 특별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삼맥이 중요하고, 그것의 바른 지혜가 이제 삼보리니까 그것이 정각이 되겠는데, 이 삼맥과 삼보리를 오늘날 문화에서 이 인류가 추구해가는 그 본원에 접합시킨다면은, 물론 시대가 변하면 시대 정신이 변합니다. 이 예술에도 이제 독일의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하는 저널이 있는가, 그런데 시대 정신이라고 그 저널이 있어요. 그런데 여기 지금 어느 교수가 불교 미술의 시대 정신 뭐 이런 거 책을 또 근간에 냈습니다. 저한테 보내와서 제 작품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, 말하자면은 불교 미술이 전통만 가지고서는 이제는 다 다음에 전성해서 발전시킬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오늘날 시대 정신에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,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성찰하고 고민해야 된다,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가 어떤 힘을 발휘하고 인류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서 빛을 비추어줄 것인가. 이게 바로 부처님 정신이 시대를 관통해서 요익중생할 수 있는 그 본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